손흥민 갑작스레 좋지 않은 소식 전해졌다. 17만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 오열. 손흥민이 깍듯이 보살피던 히샬리송 결국 굿바이.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서 활동하며 토트넘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폴 오키프는 9일 한국 시각 개인 SNS를 통해 토트넘은 여름에 최소한 3에서 4명이 영입을 원한다. 그중 하나는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모든 잠재적인 후보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고 있다. 며 토트넘이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 보강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오키프가 공개한 놀라운 정보는 히샬리송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데려온 건 진정으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히샬리송은 콘테 감독을 위해서 데려온 영입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고 폭로한 뒤 토트넘이 적절한 제안을 받는다면 히샬리송을 떠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히샬리송은 2022에서 2023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적료를 히샬리송을 위해 지불했다. 히샬리송이 에버턴과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활약이 있기에 많은 팬들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의존도를 덜어줄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첫 시즌 역대급 부진에 빠지면서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시즌 도중에는 콘테 감독과의 불화까지 문제되면서 여러모로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뒤에 히샬리송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에 응답하지 못했다.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된 우울증을 치료하고 치골 수술까지 받고 돌아온 뒤에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부활하는 데 성공했다. 히샬리송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도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히샬리송한테 어느 구단이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오는지다. 현재 예상되는 제안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의 여름 이적 대상이 될 예정이며 이전에 그를 영입하려는 시도 이후 히샬리송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알 이티하드는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 영입에 실패하자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돌린 상태다. 히샬리송을 향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가오는 여름에는 공식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우디 구단이라면 천문학적인 제안을 넣을 것이기에 토트넘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히샬리송이 어디로든 매각된다면 토트넘은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의 좋은 활약과 상관없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한다면 백업 보강은 필수다. 2. 충격, 고도의 돌려가기, 히샬리송, 선보다 골 효율 높다고? 영매체, 손톱보다 히샬리송 평균 골 비율 높아. 월클 히샬리송 올 여름 이적 유력. 영국 축구 전문 매체 TVR은 11일, 한국 시각, 월드클래스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은 올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용법 때문에 새로운 클럽을 찾을 수 있다며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센터 포워드로 뛴 시간을 골로 환산하면 평균 득점은 히샬리송이 더 높다고 보도했다.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지난해 새 감독으로 선임 결정했을 때 위험한 감독으로 여겨졌다. 빅리그 감독직을 맡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사랑하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토트넘은 에버턴에서 히샬리송을 6천만 파운드에 영입했다. 당시 훌륭한 영입으로 여겨졌지만 첫 시즌은 재앙이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에서 히샬리송은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부활한 것이 이적의 원동력이다. 히샬리송은 가치를 입증했고 이적이 가능해졌다. 지난 시즌과 같은 경기력이었다면 히샬리송을 원하는 구단이 없을 수 있었다.
연봉과 이적료를 대폭 낮춘 채 이적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 25경기에 출전, 11골 -3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좋지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의 대안으로 중앙 스트라이커로 기용됐지만 경기력은 극도로 부진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센터 포워드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손톱 시스템을 가동했다. 결과적으로 윈윈이었다. 손흥민은 골 본능을 발휘하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리그 28경기에 출전, 15골, 9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히샬리송의 부담감을 줄이면서 부활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줬다. 손흥민은 다시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이동했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히샬리송은 부활을 알렸다. 매체는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손흥민이 이번 시즌 히샬리송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로 몇 분을 뛰었는지 비교해야 한다며 손흥민은 1531분을 중앙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12골을 넣었다. 평균 127.5분 당 1골이다. 반면 히샬리송은 1056분을 뛰었고 9골을 기록했다. 117.3분 당 1골이라고 했다. 즉, 히샬리송의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골 효율성이 더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히샬리송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손흥민이 왼쪽 윙어, 중앙 스트라이커, 그리고 왼쪽 윙어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혼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가 나타낼 수는 없다. 게다가 히샬리송은 기복이 있다. 한 팀의 주전으로서 아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단순한 수치로 두 선수의 골 효율성은 비교하는 것은 언뜻 보면 냉정한 평가 같지만 수박의 겉, 기식의 비교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히샬리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와 손흥민의 지원을 바탕으로 부활의 기틀을 마련했다. 타팀 이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그런데 확고한 주전 공격수 역할을 맡기 위해 이번 여름 토트넘 이적을 원하고 있다. 3. 토트넘 안 가니까 얘기 좀 그만해. 이적설에 분노 폭발. 2000년생 프랑스 국적의 중앙 수비수 바데는 자국 리그 르하브르 유스에서 성장했고 2019년 1군 무대를 밟으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한 시즌 만에 랑스로 이적을 선택했고 곧바로 주전 센터백 자리를 차지하며 잠재력을 만개시켰다.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곤 리그 상위권 팀인 스타드 렌으로 둥지를 옮겼다. 계약 기간은 무려 5년. 그러나 상위 구단에서의 주전 경쟁은 쉽지 않았고 이후 노팅엄 포레스트로 를 떠났으나 이곳에서도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세비야로 재임대를 떠나야 했다. 커리어 반등을 노리던 바데, 세비야 임대는 신이 한 수였다. 이적과 동시에 주전으로 등극한 바데는 반시즌 동안 27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세비야로 완전 이적하며 스페인 무대에 정착했다. 또한 올 시즌 역시 공식전 26경기에 출전하며 세비야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다. 지난 겨울 센터백 보강을 노리는 토트넘이 그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팬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했고 그렇게 토트넘 이적 루머는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바데는 여름에 세비야를 떠날 수 있다.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불을 지피기도 했다. 토트넘과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바데, 계속된 루머에 결국 분노했다. 바데는 10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미 내가 안달루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적 있다. 나는 이곳에서 편안하고 잘 지내고 있으며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세비야에 있는데 왜 토트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토트넘 희소식 10골 5도움 공격수 맹활약 오른쪽 화살표
케인 대체자 영입에 탄력. 영국 매체 미러는 12일 한국 시간 아스날은 카이 하베르츠의 활약으로 공격수 영입 계획을 변경했다. 오랫동안 주시했던 아이반 토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라고 전했다. 아스날은 올여름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브리엘 제주스는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에디 은케티아는 성장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를 찾아 나섰는데 대표적인 후보로 토니가 있다. 토니는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0골을 넣었다. 엘링 홀란드와 해리 케인에 이어 득점 3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후에는 불법 도박 혐의가 인정되며 약 8개월 동안 출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그라운드에 복귀한 후 현재까지 13경기에 출전해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다. 자연스레 토니는 아스날의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아스날 이적 가능성은 낮아졌다. 바로 카이 하베르츠의 활약 때문이다. 하베르츠는 제주스와 은케티아가 부진한 사이 아스날의 최전방을 이끌고 있다.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였지만 전 소속팀인 첼시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6,500만 파운드, 약 1,108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아스날에 입단했다. 입단 초반에는 아쉬운 활약이었다. 이번 시즌 첫 골은 7라운드 본머스전이 되어서야 나왔다. 당시 하베르츠는 먹튀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스날의 최전방을 완벽히 책임지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대회 43경기에 출전해 10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아스날은 하베르츠의 활약에 만족하며 토니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됐다. 자연스레 이는 토트넘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됐다. 토트넘 역시 토니를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었다. 작년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을 대체할 자원으로 점찍었다. 그러던 도중 아스날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며 토니 영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 맨체스터 시티 대형 스타 영입 확신, 영입전서 우위, EPL 이적 선호한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11일 한국 시간 맨시티는 무시알라 영입을 고려하는 주요 구단 중 하나이며 라이벌들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다. 무시알라의 계약은 2026년까지 유효한데 지금까지 그는 계약 연장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타구단들 사이에서 이번 여름 혹은 내년 여름에 무시알라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나타났다 라고 보도했다. 펩 과르디올라 53 스페인 감독의 맨시티는 이번 여름 젊은 2선 자원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맨시티는 에이스인 케빈 데 브라위너 32가 어느덧 30대 중반에 가까워져 그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시급하다. 이들은 현재 루카스 파케타 26 웨스트햄, 마이클 올리스 22 크리스탈 팰리스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젊은 공격 자원들을 영입 후보에 올렸다. 여기에 무시알라의 이름이 추가됐다. 지난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에이스로 거듭난 무시알라는 이번 시즌 팀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활약상을 남기며 찬사를 받았다. 해리 케인 30과 함께 공격진에서 제 몫을 해내며 바이에른 뮌헨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다. 이번 시즌 무시알라는 공식전 34경기에서 12골 7도움을 기록했고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이번 여름이 되면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 기간이 2년 안으로 좁혀지는 무시알라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무시알라와 재계약을 바라고 있지만 무시알라는 측은 재계약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를 비롯해 리버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의 강호들이 일제히 선수에게 구애를 보냈다. 특히 맨시티가 거센 관심을 보였다. 다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맨시티라도 무시알라의 무지막지한 몸값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이적시장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무시알라의 가치는 1억 1천만 유로, 약 1614억 원에 달한다.